여름 휴가를 계획하던 어느 날 저는 스카이스캐너에서 엄청난 비행기 티켓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캐나다 위니펙에서 쿠바 아바나까지 왕복으로 약 277 캐나다 달러밖에 하지 않는 티켓이었습니다. 물론 각 편도당 경유를 2번이나 해야 하는 시간과 체력이 요구되는 그런 티켓이었지만 단돈 277달러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그런 어메이징한 티켓이었죠. 일정을 보시면 캐나다 위니펙에서 캘거리에서 멕시코시티, 그리고 멕시코시티에서 쿠바 아바나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귀국편도 동일하게 2번 경유해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8월 쿠바 날씨는 굉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관광 시기로는 가장 안 좋은 시기라는 걸 감안하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티켓이 가능한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드벤처러스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티켓을 구매하고 쿠바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스카이 스캐너에 들어가서 동일한 일정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가격이 600불 이상으로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쿠바 여행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한 쿠바행 티켓을 발견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내일 제가 이제 쿠바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전날인 오늘 짐 싸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캐리어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글들을 많이 봐서 꼭 배낭을 메고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55리터짜리 배낭인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가격을 보시면은 64.99달러. 어차피 제가 보통 어디 여행 갈 때는 캐리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서 비싼 제품보다는 그냥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찾았는데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거의 65불 그 정도면. 그럼 이 택을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일인 금요일 회사 일을 마치고 회사 친구랑 중국 식당에 들렀습니다. 친구가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로 해서 저녁을 함께 먹고 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식당이었고 로컬 캐네디언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오, looks good. 저희가 주문한 오리고기 덮밥이 나왔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저녁을 먹고 친구와 함께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위니펙 늦여름 풍경은 아직도 녹색녹색하네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한산하네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9시쯤 출발하기로 되어 있던 비행기가 메인터넌스 문제로 오늘 이륙할 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 새로운 비행기가 다른 지역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2시 정도는 되어서 위니펙에서 캘거리로 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캘거리에서 연결편이 12시쯤이니 전 다음 비행기들 줄줄이 놓친 셈이죠. 비행기가 딜레이 돼서 항공사에서 이렇게 $15짜리 밀 바우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항공사에
다음 연결편들을 줄줄이 놓쳤다고 하니까 캘거리 가서 항공사 부스 찾아가서 얘기하면 다른 비행편으로 바꿔줄 거라고 하네요. 싫으면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비행기 표를 단돈 277달러에 구매했기 때문에 환불하면 저만 손해라서 전 무조건 가야 합니다. 밀 바우처를 써야 해서 공항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문을 닫았네요. 대부분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오길 잘했네요. 먹을거리 살만한 곳은 티몰튼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도넛들은 다 팔리고 없네요. 사람들이 밀 바우처로 남은 거 벌써 다 사갔네요. 그래서 전 마실 걸로만 15달러치를 거의 다 썼습니다. 자정쯤이 돼서 드디어 캘거리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첫 여정부터 문제가 생겨 어떤 여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드디어 캘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웨스트젯 서비스 부스를 찾아갑니다. 웨스트젯 게스트 어시스턴스 부스에서 새 비행기 표와 호텔 바우처를 받았습니다. 다음 비행기가 다음날 자정쯤이라서 제가 호텔 바우처 하나를 더 요청했습니다. 근데 원래 호텔 바우처는 하루에 하나만 제공되기 때문에 호텔 바우처가 더 필요하면 오늘 자고 아침에 다시 와서 호텔 바우처를 요청하라고 하네요. 어쨌든 비행기를 놓쳐서 호텔까지 제공받아 보기는 처음인데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오늘 제가 머무를 캘거리 공항 내에 있는 호텔입니다. 깨끗하고 무난한 호텔입니다. 궁금해서 호텔 숙박비를 검색해보니 200달러가 넘더라고요. 제 비행기 표가 277달러인데 비행기 딜레이로 공짜로 200달러짜리 호텔에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 일정 중 하루를 날렸지만 긴 여정 잠깐 쉬었다가 가는 셈치기로 했습니다.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항공사에서 준 밀 바우처로는 조식 비용이 다 커버되지 않아서 제 돈을 조금 보태서 조식을 먹었습니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조식을 먹고 항공사 부스에 가서 새로운 호텔 바우처를 받았습니다. 새 호텔은 공항 밖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매일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호텔이 다르다고 하네요. 호텔에 전화해서 픽업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밖에서 한 20분 넘게 기다렸는데 셔틀버스가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보니 제가 어라이벌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디파처에서 기다려서 셔틀버스를 놓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텔에서 택시를 보내줬습니다. 두 번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저녁까지 쉬었다가 멕시코시티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호텔은 깨끗하고 무난했습니다. 드디어 쿠바 아바나행 비행기가 아닌 멕시코 시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정말 이렇게 돌아 여행 가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새로운 경험이라 나름 즐기기도 했습니다. 공짜 호텔과 밀 바우처를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약 5시간 정도 날아왔네요. 멕시코는 처음 와보는데 입국 심사는 무난했습니다. 멕시코 시티 공항은 흡사 우리나라 지하철역 쇼핑몰 느낌이 드네요. 공항에 와이파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아바나행 비행기만 무사히 타면 마침내 쿠바에 입성하게 됩니다. 멕시코 시티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약 6시간 정도 되어서 원래는 잠깐 밖에 나갔다 올까 했는데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멕시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공항 구경 좀 하고 멕시코 타코도 좀 먹으며 시간을 때우기로 했습니다. 와이파이도 쓸 겸 해서 공항 내 음식점에 왔습니다. 음식점에 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와이파이를 쓸 수 있습니다. 음식은 돼지고기 타코를 시켰습니다. 멕시코에 왔으니 타코를 먹어봐야겠죠? 맛은 괜찮았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음식점 옆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와이파이를 계속 썼습니다. 공항 와이파이가 없으니 멕시코 공항 가시면 이 방법 써보세요. 쿠바에 입국하려면 공항에서 이렇게 쿠바 비자를 구입해야 합니다.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한 20불 좀 넘게 지불한 것 같습니다. 비자를 구매하고 이름, 여권 번호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잘못 적으면 비자를 다시 사야 하니 주의하세요. 게이트 앞에서 쿠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장수처럼 이런저런 공산품들을 많이 들고 쿠바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 제재로 공산품 수입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드디어 쿠바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는 만석이었습니다. 옆자리 쿠바 아주머니께서 짐을 너무 많이 들고 타셨습니다. 본인 가방 둘 자리가 없으니까 제 자리까지 침범했네요. 황당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드디어 쿠바 아바나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무난했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있는지 검사하는데 없다면 입국 시 구매해야 합니다. 수화물 찾는 곳이 사람들로 많이 붐빕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갈 때 본인 수화물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티켓팅 할 때 받은 수화물 카드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Did you change the money? Yes. What do you use with the money? My money, Canadian dollar. Right? Canadian dollar. ¿Tienes CUC? CUC, cook, Yeah, cool. por dólar. Dollar to cook. Sí, él tiene dólares. ATM? Change for him. 아저씨 말은 환전소 말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환전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뭔가 찝찝해서 그냥 줄 서고 환전소에서 환전했습니다. 간단하게 환전을 마치고 시내로 가는 택시를 알아보려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What are you going? Old Havana. 25? 25? Yes, it's the price of visa. Okay. Come on, go.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본 바로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보통 25쿡, 약 25달러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흥정 없이 25쿡에 가기로 하고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노란색 에어컨 나오는 일반 택시를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오래된 개인 차량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later, no, the steam wheel no use in Cuba. It's Cuba, it's no problem. My car is Toyota Corona. Okay. It's a strong car. 그렇게 택시를 타고 올드 아바나의 에어비앤비로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습니다. 좀 문이 뻑뻑하네. 여기가 라파엘 까사입니다.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창문이 없어서, 창문이라고 해야 되나? 창문이 없어서 조금 어둡고 답답한 감은 있는데 후기가 좋으니까 저 친구들도 되게 굉장히 친절하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의자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고, 아까 온수 나온다고 자랑하던데 따뜻한 물 안 나오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물 나오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사히 쿠바 아바나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까먹었지만 뭐 또 새로운 경험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저는 샤워를 하고 이제 밖으로 와이파이 카드를 사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여름이라 많이 덥고 습합니다. 숙소에서 조금 걸어 나오니 아바나 시내가 나왔습니다. 쿠바의 명물 올드 카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왔던 길을 돌아 카피톨리오 쪽으로 걸어갑니다. 저기 아바나의 랜드마크인 카피톨리오가 보이네요. 미국 국회의사당을 본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으로 쓰이다 현재는 과학원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주변에 유럽풍의 건물들이 많네요. 오늘은 주변 골목 구경 좀 하다가 저녁을 먹고 일찍 숙소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번화가 쪽으로 걸어가는데 생각보다 지나다니는 차가 많지 않아 쾌적했네요. 넵튜노라는 거리인데 상점들과 식당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비교적 깔끔하고 번화한, 한국으로 치면 명동 같은 중심가인 듯 합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숙소 근처 거리만 돌아다닙니다. 원래대로라면 어제 와서 이틀간 아바나를 구경하는 것이었는데 비행기 딜레이로 인해 하루를 까먹어서 어쩔 수 없이 계획대로 내일 트리니다드로 이동합니다. 잠시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쿠바에 왔구나 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걷다가 저녁을 먹으러 한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쿠바에 왔으니 랍스터 먹어줘야겠죠? 쿠바산 콜라와 함께. 한 20쿡 정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원 정도? 쿠바 물가에 비하면 결코 저렴하진 않지만 2만원으로 이런 랍스터 요리 쿠바 아니면 먹기 쉽지 않죠.
그렇게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 여독을 풀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밖에 나왔는데 보통 레스토랑 가게들이 9시부터 문을 연다고 하네요. 제가 에어비앤비에 아침을 주문하지 않아서 인터넷도 할 겸 나왔는데 마땅히 먹을 것 살 때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5분 월요일 아침 큐바 아바나의 모습입니다. Pas de sol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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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 de soleil. Hola, are you open? Are you open? Cafe? Open? Café, sí. How much? Two, To cook? two Amy. I have only cook. Okay, give me 55 cents. You have? Okay. You have? Do you have water? Only the big one. Yeah, sí, pero Mm. 80, 90 cents. Oh, this is just 15. 10 cents. Oh. It is 20 cents. We don't have the finita. Lemon. Lemon. Lemon? Yes. How much? 70. 75 cents. Right? Gracias.
이곳은 제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트리니다드의 까사입니다. 매트리스는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불도 잘 들어오고 에어컨도 켜봤는데 잘 작동했어요. 이제 욕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불 잘 들어오고요. 욕조가 좀 작아 보이는데 어차피 욕조 쓸 일 없고요. 다 좋아 보입니다. 간단하게 짐을 풀고 거리로 나가봅니다. 비가 오네요. 우산을 쓰고 주변을 구경해 봅시다. 엽서 파는 곳을 발견해서 엽서 좀 사려고 들어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엽서 보내려고요. 아날로그 여행지 쿠바에서 보내는 엽서 괜찮지 않나요? 쿠바는 아직 이렇게 종이 장부에 기록을 하더라고요. Here is the post office. Sí. Próxima calle, paralela. Okay. There is a box. Sí. Oh, I see. So can I send this to other country like Canada? Sí. Es internacional. Oh, this is international. Internacional. I see. Sí, aquí. Yes. 비닐봉투가 아닌 수제로 만든 종이 케이스에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또 쿠바식 아날로그 갬성 아닐까요? 그렇게 엽서와 우표를 사고 나왔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루프탑에서 느껴보는 쿠바 저녁 하늘. 뭔지 모르지만 쿠바식이라서 시켜봤습니다. 대략 25불. 양념된 돼지고기에 구운 바나나, 샐러드, 밥, 그리고 정체불명의 콩소스.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전빵과 무려 코카콜라. 인터넷에 코카콜라 접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접했네요. 식전빵은 별로였습니다. 쿠바에서 빵은 기대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비가 엄청 내리네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트리니다드를 봐야 하는 날인데 난감하네요. 이곳은 제가 머무는 까사의 옥상 루프탑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올라왔는데 비가 엄청 내립니다. 손님은 딱 저 혼자네요. 아침 식사입니다. 쿠바식 모닝빵과 와인잔에 있는 플레인 요거트, 바나나 브레드와 커피용 우유, 프레쉬 치즈와 망고 주스, 각종 열대 과일. 여기에 오믈렛도 있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나온 오믈렛과 아보카도입니다. 나름 푸짐하게 먹은 아침 식사였네요. 아침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다행히도 비는 나중에 그쳤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트리니다드를 걸어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가져온 필름 카메라로 사진도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방에서 우연히 큰 우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와우. 안 되겠다. 그냥 내 거 써야 되겠다. 우산이 있지만 그냥 제 우산을 쓰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산이 있다는 거. 시간이 좀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은 쿠바만의 감성을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쿠바 트리니다드는 하바나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의 아름다운 관광지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여유롭게 사진 촬영을 했네요. 오늘은 이렇게 트리니다드를 구경하고 숙소에 돌아가 쉴 예정입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왔던 숙소 근처 레스토랑에 또 왔습니다. 좀 이른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한가하네요. 현재 손님은 저 혼자네요. 오래되었지만 분위기 있는 식당 건물, 식전빵과 정체불명의 소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로 랍스타. 쿠바 현지 물가에 비하면 비싼 편이지만 쿠바 아닌 곳에서 이 가격에 먹기 힘드니 자주 사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왔는데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서 챙겨온 약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이 약이 소화제 겸 배탈, 설사에 좋은 캐나다 약이라고 합니다. 벌써 트리니다드에서의 셋째 날 아침입니다. 어제 대충 이곳저곳 돌아다녀서 딱히 오늘 가야 할 곳은 없습니다. 그냥 다시 이것저것 여유롭게 돌아다니며 사진이나 찍어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다시 하바나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옥상뷰 나름 괜찮지 않나요?
집집마다 지붕색이 예뻐서 그런지 숙소 옥상에서 보는 풍경이 괜찮네요. 오늘도 옥상에서 숙소에서 제공해주는 아침을 먹습니다. 물론 별도로 비용 지불하셔야 하고요. 어제랑 비슷한 열대 과일들과 요거트, 치즈, 커피 등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머핀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믈렛과 아보카도가 나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조금 쉬고 난 뒤에 슬슬 밖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나갈 때 불과 에어컨 꺼주는 센스. 광장 가서 인터넷 좀 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도 좀 찍으려고요. 숙소 현관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서 놀랐네요. 제 취미 중 하나는 바로 사진입니다.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사진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시작을 해서 필름 카메라를 나중에 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번 여행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후지 X-E2를 가지고 왔습니다. 후지 필름 카메라는 보정을 하지 않아도 JPG 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마치 다른 필름을 사용하는 것 같은 재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컴팩트한 미러리스 카메라라서 저는 제 후지 X-E2를 좋아합니다. 쿠바의 풍경은 보시다시피 다양한 원색들이 많아서 그냥 길거리 풍경을 찍어도 알록달록 멋진 색감의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 취미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필름 가격이 예전에 비하면 엄청 비쌉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결국에는 운영하기에 더 저렴하죠. 그래서 필름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저처럼 필름과 디지털을 병행하게 된답니다. 이번 쿠바 여행에는 저는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모두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여행에는 작고 가벼운 장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캐논 UF1 필름 카메라는 무거운 편이고 필름 가격도 너무 비싸서 냉장고에 있는 필름 다 사용하면 아마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필름이 비싸서. 필름 카메라용 수동 렌즈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풀프레임 미러레스 카메라를 사게 된다면 수동 렌즈 화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또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열심히 검색했었는데 결국에는 여행이나 어딜 가지 않는다면 카메라를 잘 사용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될 것 같아 새 카메라 사지 말고 가지고 있는 카메라나 잘 쓰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 카메라 살 돈으로 여행을 가는 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암튼 사진과 카메라에 대해 좀 주절거려 봤습니다. 나중에 카메라 주제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네요. 걸어서 어느덧 광장에 있는 전화국에 왔습니다. 인터넷 카드를 다 사용해서 몇 장 다시 사려고요. 어제와는 다르게 전화국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네요. 쿠바에서 줄을 서게 된다면 울티모가 누구인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울티모? 지금 이 줄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쉽게 누가 마지막 사람인지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줄이라면 줄이 막 엉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에서는 누가 마지막 사람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 다음에 나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마지막 사람을 쿠바에서 울티모라고 부릅니다. 쿠바에 여행 가신다면 줄 설 때 꼭 울티모를 찾으세요. 인터넷 카드를 사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어제 갔었던 플라자 마요르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지나가다 마네킹 얼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찍어봤습니다. 저 마네킹 눈, 코, 입 좀 보세요. 그야말로 어메이징 쿠바입니다.
Gracias. Hola. Do you sell pen? Ball pen? Oh. 숙소에서 좀 쉬고 나서 친구 가족들에게 보낼 엽서를 쓰고 우체국으로 붙이러 갑니다. Hola. Oh, here. Gracias.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지나가다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바도 있고 인테리어도 나름 괜찮아 보이는 레스토랑 같습니다. 누구 안내해주는 분이 없나 두리번거리는데 한 직원분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안내를 해주시네요. 자리를 안내받고 피자를 주문해봤습니다. 주문한 피자가 나왔습니다. 비주얼은 흔한 냉동피자 비주얼이네요. 맛도 냉동피자 오븐에 구운 맛입니다. 쿠바에선 기대하지 마세요.
이른 저녁을 먹고 그냥 다시 마요르 광장에 가봤습니다. 이렇게 쿠바 트리니다드에서의 마지막 해가 저물어 가네요. 내일은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아바나로 돌아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배낭을 메고 트리니다드 장거리 버스 터미널로 향합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아침입니다. 상쾌하고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버스를 타고 다시 아바나로 돌아갑니다. 여유롭게 둘러보려고 3박 4일로 왔는데 트리니다드는 2박 3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장거리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한산할 줄 알았는데 안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Korea? Yes, Korea.
하바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건물 계단을 내려가는 것으로 또 아침을 시작하네요. 오늘은 하바나를 본격적으로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도 좀 찍을 거예요. 일단 전화국 가서 인터넷 카드 좀 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카드 사고 오비스포 거리 쪽 보고 시티 투어 버스 타보려고요. 지금은 차이나타운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전화국이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더라고요. 오늘은 하바나 관광지를 구경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모레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공항 근처 숙소로 이동하고요. 공항 근처에서 1박하고 다음날 새벽에 비행기를 탑니다. 저 멀리 차이나타운을 상징하는 문이 보입니다. 여기가 전화국인 것 같습니다. Is here ETC CSA? Yeah, that's it. 밖에서 오픈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기로 합니다. 사진 좀 찍으면서. 얼마 후 전화국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줄 서 있었는데 앞에 분이 절 챙겨주셨어요. 안에 들어와서도 조금 더 대기해야 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비싸겠죠? 쿠바에서는. 드디어 제 차례가 돼서 직원분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Can I get internet card? Yes. Do you have 5 hours? 5 hours. Passport? Sure. So this is 5 hours for one card. Gracias. 전화국 건물이 아주 멋졌습니다. 전화국을 나와서 오비스포 거리로 향합니다. 티셔츠 가판대인데 어떤 분은 거리에서 바로 입어보시네요. 오비스포 거리야말로 우리나라 명동 같은 곳으로 여러 상점들과 레스토랑이 밀집되어 있는 분주한 거리입니다. 그냥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구경을 좀 했습니다. 여기는 오비스포 거리에 있는 전화국 지점입니다. 역시 사람들로 붐빕니다.
또 다른 일식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네요. 오비스포 거리를 걷다 보면 아바나 대성당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아바나 대성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바나 대성당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네요. 저도 카메라 셔터를 눌러봅니다. 여기가 아바나 대성당입니다. 18세기에 지어진 성당이라고 하네요. 아바나 대성당 안은 정교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성당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패스하기로 합니다. 골목골목을 걸어서 그냥 사람들 구경하는 게 재밌네요. 거리에서 추로스 파는 노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께서 10분 뒤에 계시라고 하시네요. 잠깐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게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기로 합니다. 옛날에 배낭여행 할 땐 가기 전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여행 떠나기 전에 가이드북도 사서 읽고 날짜별 동선이랑 볼 것 등등 계획을 자세하게 세우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젠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 유튜브 영상 좀 찾아보고 구글맵에 간단하게 가볼 만한 곳들 표시 정도만 합니다. 이제는 계획은 크게 안 세우고요. 그냥 카메라 들고 발길 가는 대로 대충 다닙니다. 여기는 아까 오다가 살짝 본 곳인데 여러가지 기념품들을 파는 팝업 스토어들이 모여있는 곳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쿠바는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어서 그런지 주로 가내 수공업으로 만든 듯한 기념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딱히 제가 살 건 없어서 그냥 구경 좀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오비스포 거리도 대충 구경했으니 아바나 시티 투어 버스를 타러 가기로 합니다. 쿠바의 이 올드카들은 언제 봐도 멋지네요. 드디어 아바나 시티 투어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위치는 카피톨리오 있는 큰 대로 쪽이고요. 표는 이렇게 버스 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버스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사방으로 구경할 수 있고 자리도 많이 있네요. 근데 일단 너무 더워서 1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1층은 그냥 버스 느낌인데 창가 자리는 바깥 구경하기 괜찮아 보였어요. 드디어 시티 투어 버스가 출발합니다. 일단 에어컨 나오는 1층에 앉아 가기로 했습니다. 시원한 시티 투어 버스 안에서 즐기는 아바나 드라이브. 제가 갔던 8월 한여름엔 그냥 시티 투어 버스 타고 아바나 한 바퀴 도는 게 제일 저렴하고 괜찮은 관광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레콘 너머로 보이는 드넓은 카리브해가 더욱 푸르게 보입니다.
이곳은 해밍웨이 술집으로 유명한 플로리디타 바입니다. 해밍웨이가 즐겨 마셨다는 칵테일 다이키리를 마시러 왔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이키리입니다. 달달하니 맛있어요. 이곳은 관광객들로 언제나 문전성시입니다. 이게 하와이안 피자입니다. 거의 한 2점 몇 불?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피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빈대떡? 약간 팬케이크 그런 느낌입니다. 맛은 물론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피자의 맛은 아니지만 그냥 한 끼 해결하기에 간단하게 해결하기에 싸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바나 공항 근처 숙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내일 오전 6시에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 시티를 거쳐서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쿠바 여행 영상 1편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비행기표를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해서 경유를 2번이나 해서 캐나다 위니펙으로 돌아갑니다. 비행기 티켓이 궁금하신 분들은 쿠바 영상 1편을 참고해주세요. 지금 가는 숙소도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고요. 공항 바로 옆이라서 여차하면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물론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갈 건데 혹시 몰라서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공항 근처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호스트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기용품이 많은 가정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머무를 방으로 왔습니다. 가정집 옥상에 지은 옥탑방 같은 곳이었어요. 작은 냉장고와 TV, 침대, 에어컨 등등 갖출 건 다 갖춘 꽤 깔끔한 곳이었어요. 냉장고 안에 이렇게 각종 음료수들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추가 비용이 있지만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샤워 부스도 따로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있을 거 다 있는 깔끔한 숙소였어요. 숙소가 있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로컬 식당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왔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대충 시켰어요. 그리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밥과 찐 감자 같은 것, 그리고 돼지고기 요리인데 암튼 쿠바식이었어요.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점심 먹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오늘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시원하고 좋다고 생각했네요. 저녁은 숙소에서 호스트분이 해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쿠바 대부분의 B&B 스타일 숙소에서는 추가금 지불하시면 이렇게 가정식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정체불명의 수프와 밥, 포크 커틀릿, 빠지지 않는 아보카도, 그리고 바삭한 빵과 정체불명의 음식. 맛은 좋았어요.
이건 무슨 쿠바식 전통 디저트라고 하셨어요. 무슨 과일이라고 하셨는데 달달하니 괜찮았어요. 저녁 먹고 왔더니 어느새 비가 그쳤네요. 오늘 숙소인 옥탑방이 있는 옥상에서 바라본 이 동네 풍경입니다. 제가 머무는 옥탑방 옆에 또 방을 만드시나 봅니다.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쿠바 TV 보고 있습니다. 쿠바 음악 방송인 것 같은데 쿠바 뮤직비디오인데 참 인상적이네요. 방송도 안 나오는데 이제 자야겠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항으로 향합니다. 어제 숙소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주인 할머니 아들이 공항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돈은 받고요. 오늘은 다시 멕시코시티로 날아가서 멕시코시티에서 무려 9시간이나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멕시코시티에서 캘거리로 갑니다. 그리고 캘거리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위니펙으로 돌아갑니다. 경유 2번에 새벽 6시 출발이라니 비행기표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근처 숙소라서 10분도 안 걸렸네요. 이른 새벽 횡한 아바나 공항 풍경. 한 곳만 빼고요. 바로 오늘 제가 타는 에어로 멕시코 창구. 이른 새벽인데 사람들이 많이 남았네요. 저처럼 다들 자기 비행기 타러 왔으니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출국 심사 마치고 비행기 타려고 게이트 앞에 줄 서 있습니다. 출국 심사 때 입국할 때 받은 무슨 종이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종이가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어찌저찌 해서 출국 심사관이 보내주긴 했는데 입국할 때 받는 종이가 있으니 그거 꼭 잘 챙겨두세요. 멕시코 시티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대략 3시간의 비행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의 대기 시간은 약 9시간입니다. 원래 이 비행기 스케줄을 구매할 땐 쿠바 여행 가면서 경유진 멕시코 시티를 살짝 구경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보 부족과 귀차니즘으로 그냥 멕시코 시티 공항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대신 멕시코 시티 공항에 있는 캡슐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9시간 대기하면서 샤워도 하고 낮잠도 자기 위해서 공항 내에 있는 캡슐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캡슐 호텔에 도착하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멕시코 시티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름도 재미있는 이슬립이라는 캡슐 호텔 입구입니다. 제가 이용한 곳은 멕시코 공항 터미널 2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터미널 2의 버스터미널 같은 곳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구글 맵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캡슐 호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2023년 8월 1박 기준 64 캐나다 달러, 약 64,000원 정도입니다. 저는 1박을 그냥 예약했었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 시간당 요금으로 낮에 쉬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시간당 요금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예약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밖에서 보는 캡슐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슨 SF 영화 속 우주선으로 나올 법한 디자인입니다. 여기가 캡슐 아닙니다. 의외로 넉넉한 공간이었어요. 개인 금고랑 이것저것 조절할 수 있는 제어판 같은 게 있고요. 문을 닫으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입니다. 천장에는 LCD TV가 있고요. 화재 탐지기와 등 밝기 조절하는 패널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울도 있고요. 옷걸이도 있습니다. 방문 잠그는 버튼도 있고요. 일반적인 전원 콘센트, USB 포트, 그리고 TV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잭도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에어컨 환풍구 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진 캡슐 호텔이었습니다. 쭉 누워봤는데 공간이 꽤나 넉넉했습니다. 여기는 샤워장 이용을 위한 락커룸입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샤워할 때 가방을 락커에 넣어두고 샤워를 했습니다. 락커룸 한쪽에 이렇게 간단한 세면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샤워룸입니다. 샴푸와 바디워셔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옷걸이도 있고요. 물건 놓아둘 작은 테이블도 있습니다. 좀 쉬고 나서 공항 안에 있는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역시 타코를 시켰습니다. 맛있었네요. 아까 먹은 건 점심이었고요. 이건 다시 와서 먹은 저녁입니다. 치킨 모식이랑 나초를 시켰습니다. 맛있었네요. 9시간의 긴 대기를 마치고 멕시코 시티에서 캐나다 캘거리로 날아갑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하룻밤을 자고 제가 머무르는 캐나다 위니펙으로 돌아갑니다. 단돈 27만원짜리 쿠바행 왕복 티켓이었지만 에어로 멕시코가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 멤버라서 나중에 마일리지도 어느 정도 적립할 수 있었습니다. 캘거리행 비행기에서는 이렇게 기내식도 제공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캐나다 위니펙에서 저랑 같은 비행기 티켓으로 쿠바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을 출발할 때 그리고 도착할 때 쿠바에서 보고 위니펙에서도 봤네요.